안녕하세요. IBK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공부해야 될 고신의 류준상이고요. 제가 먼저 절차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요. 일단은 서류 전형이 있어요. 서류 전형 간단하게 여러분 적부 판정만 하기 때문에 네,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 정도의 판단,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소서 쓴 내용과 원하는 어떤 서류들의 미비한 부분만 없다면 그죠? 여러분 여기는 다 통과를 할 거고,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필기 시험이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통과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갈 때는 이제 자신의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내비치는, 어찌 보면 역량 면접과 임원 면접이 있습니다. 숙박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어쨌든 간에 그걸 평가를 하잖아요. 일단 여기를 들어가려면 여러분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4월 20일 날 토요일 날 일단 시험이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번 연도에 띄어진이요. 어찌도 보면 채용 정보예요.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채용 정보고요. 그대로 여러분 갖고 온 겁니다. 필기시험이 있고요. 구분, 객관식 100문항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으로는 직업기초 능력이 60문항. 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여러분 흔히 말하는 NCS 그 영역 중에 6개 영역이 들어간다는 소리고요. 의사소통 능력은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국어와 비슷한 유형.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수학. 네, 중학교 정도의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은 워낙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얘는 딱 얘예요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나는 NCS의 모든 영역을 다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관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관리 능력은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계산, 돈 계산, 이런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많은데, 수리 문제와 수리 능력과 거의 유사하지만 자원관리 능력은 여러분 특이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잡아먹는 어찌 보면 그런 능력,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선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딱 간을 봤을 때 너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확 버려야 되는 약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영역이에요. 정보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의 뭐랄까요, 그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쪽을 대부분 보겠지만요. 요번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튼 C 언어가 나왔어요. 근데 C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잘 모른다 혹은 어렵다 하시면 조금 어려웠을 만한 그런 유형입니다. 네, 그런 것도 등장했고요. 조직의 능력, 은행권들에서는 여러분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권들, 약간 그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런 그런 직장군 내에서는요, 거의 조직 이해를 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 이런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어떤 가장 도덕 개념이라 해야 되나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를 묻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의 능력은 여러분, 은행권에서는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위계 질서와 어떤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쉽게 푸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만큼의 공부는 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요 4개는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냥 내 기본적인 걸로 덤빌 수 있다라면, 정보 능력의 C 언어 같은 경우는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능력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조직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이론, 이런 것도 조금 알고는 있어야 돼요. 기업은행의 특징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의 특징들, 이런 것도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되는, 약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개 중에서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능력으로 보는 거랑 조금 다른 녀석이다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무수행 능력이 있고요. 40문항이고 금융, 영업, 경제, 금융, 일반 사회 등 이렇게 있고 디지털로 구분해서 해당 분야의 직무 역량 평가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총 합쳐서 100문항입니다. 그 시간은 여기 보면 여러분 2시간이라고 잡혀져 있는데요. 맨 앞에 안내하며 설명하며 이런 것들이 한 20분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100문항에 100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에 1분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요거는 올해의 어찌 보면 나와 있는 그 전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작년 거를 잠깐 봐드릴게요. 네, 바로 지난 시험이죠. 출제 영역과 시험 시간, 작년 하반기 시험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직무수행 능력평가를 먼저 봤어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평가를 나중에 보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적혀 있기로는 여러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일단은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로 보면 지금 문항이 많은 걸 먼저 적은 건지 약간 알 수가 없긴 해요.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신다면 직무수행 능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을 봤더라. 이 정도는 여러분이 깨달아 주셔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네. 오. 자, 그 다음에 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출제 영역과 시험 시간이고요. 40문항과 60문항 똑같고 100분의 100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녀석이 나오는지는 대충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역별 시간 구분이 없으므로 시간 관리에 유의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이 총 영역을 여러분 한 번에 통틀어서 100문항을 본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제 100문항을 봤던 기존에 있었던 NCS 시험에서는요, 대다수의 분들이 중간쯤 하다가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 순간 갑자기 시간이 엄청 소비가 되면서 마지막 시험을 거의 못 보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뒷문제를 거의 다 비어서 내야 됐던, 툭툭툭 찍어서 내야 됐던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2시간 동안 나를 어찌 보면 100분 동안 나를 확 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개념에서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되냐면, 맨 처음에 여러분 그 느낌하고요. 한 끝나기 10분 전의 느낌은 여러분 천지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100인 능력이 있다 그러면 거의 100에서 90 막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능력으로 내가 시험을 볼 겁니다. 약간 긴장하는 마음으로 보긴 하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쯤 되면 이제 거의 100을 찍다가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마지막 이제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는요. 여러분의 능력에 20도 발휘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덜덜덜덜 떨리고요. 그 다음에 막 초조해지고요. 내가 안 푼 문제가 30문제인데 나는 이제 10분 남았어. 막 이런 자책감과 막 별별 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습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시간에서 내가 당하면 안 된다는 그걸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그걸 여러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조건 전략이 필요해요. 시간적인 전략.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요. 이쪽이 40문항이었으면 이 문제를 무조건 40분 안에는 풀어야 돼요, 여러분. 40분 안에는 풀고 얘를 60분 안에 내가 풀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있어야 되고 이걸 만약에 30분에 풀었다 그러면 굉장히 세이브를 많이 해놓은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빈 것들이 있어도 돼요. 막 고민해서 나올 거는 놔둬도 되지만 고민해도 안 나올 것들은 과감하게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30분에 끝내고 얘를 70분 동안 그래서 60분 동안 얘를 끝내버리고 마지막 10분 남은 그 상황에서 나머지 문제를 체크하는 그런 게 가장 좋은 전략이긴 해요. 그 기본적인 전략들은 제가 이제 강의 중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한 문제의 1분 형태라는 건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1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거 내가 흔히 말하는 밟았구나. 네, 더러운 걸 밟은 상황이 어찌 보면 빨리 떼야 됩니다. 1분이 넘어갈 것 같으면 빨리 떼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눈에 보이고요. 그게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익숙해지면서 흔히 말하는 향기가 납니다. 얘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버려. 막 이렇게 어찌 보면 여러분의 취사 선택이 가능해지니까요. 그게 여러분 연습의 필요성을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 연습을 하신 분들만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전략들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 계속 설명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시험 문제 풀고 모의고사 풀면서 제가 설명 계속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체크하셔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여러분의 어떤 세워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일반적인 전략들은요, 어떻게 되나 참고용이지 여러분한테 맞는 전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전략들을 잘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의 나름, 여러분들의 그 형편과 환경에 맞고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전략을 짜줘야 된다는 거. 그것도 지금 잔소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시간 관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요. 오답 감점이 없어요. 그 소리는 뭔가요? 마지막에 쿡쿡쿡 찍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렵거나 오래 걸리거나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내 능력으로 풀 수 있는 100인 개념을 갖고 내 능력의 100인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풀다가 마지막에 이제 쭉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찍어야 되는 것들을 천천히 찍어주는 그런 형태가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다 맞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절대 불가능해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말도 좀 그래요, 여러분. 이상한 표현도 조금 있지만 극으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빼고는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100문제를 100분에 푼다는 것 자체를, 완벽하게 다 푼다는 자체를 여러분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들, 합격하는 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다 푼다? 무리예요. 버려야 될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니까 거기서 여러분 약간의 위안을 갖고요. 내가 버리는 것만 잘 버리면 할 수 있겠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 맞춰야지 됩니다. 아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차피 붙어요. 어차피 붙을 거고, 그게 내가 아닌 이상 여러분 너무 그쪽에 염두를 두지 마시고 합격할 수 있는 그 전략을 갖고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버릴 걸 버리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시간 관리가 관건이므로 문제를 풀고 바로 응답 용지에 마킹해서 시간을 단축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요것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에 우르르 젓는 게 더, 어찌 보면 효과적인 사람도 있고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마지막에 한번 잘못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확 그 시험을 망쳐버리게 되죠. 그런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자기가 익숙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빨리 체크하면 여기다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라는 거죠. 여기다 막 풀고 체크, 여기다 막 풀고 체크 이렇게 하는 거를 연습하시면 상관은 없는데, 그게 영 불안해요. 저는 그게 좀 어색해요. 그러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다 풀어냈고 빨리 몇 분 내에 다다다다다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요것도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흔히 5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100문제면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시간 꽤 걸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다 말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진짜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분석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직무수행능력평가 40문항에서 여러분 등장한 거 흔히 말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스파브랜드 디드로 효과 박싱데이 뭐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 상식도 나오고요. 그죠? 여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GDP 계산, 기본적인 경제 상식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르륵 다 경제 상식 위주로 문제가 등장하고 있죠.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네. 왜냐면 금융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상식들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테셋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쉬웠다라는 게 어떤 평이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또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거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시간 뺏기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갔는데 내가 공부했던 이런 깊이까지는 안 나왔는데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그 시간에 차라리 NCS 공부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이 나왔던 이 기본 문제를 갖고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이 정도까지 공부하면 되겠구나. 왜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는 이 시험들의 모든 거를 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딱 봤을 때 어랍쇼? 이 정도 등장했구나. 그럼 나도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높게만 준비해주면 되겠어. 너무 깊게까지 갈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거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직업기초 능력 평가고요. 여기 기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NCS 영역입니다. NCS 영역은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한 문제에 두 문제가 등장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요새는 여러분 5문제까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는요. 그러니까 점점점 지문이 장문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셔야 되고, 단문으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거의 없어요. 여기도 다 장문, 중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성 상태로 봤을 때는요. 이제 단문으로 나올 만한 거는 이제 수리, 흔히 말하는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와 표를 보고 구하는 문제들. 네. 느드느드는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이런 뒤에 있는 이런 내용들만 잘 보셔도 도착 예상 시간 계산하는 거, 비율 계산하는 거, 요건 뒤에서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전력 요금 계산하는 거, 기본적인 수학 문제들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건 여러분, 얘네들을 1분 내에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고,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만약에 11문제를 여러분한테 20분을 주었어요. 20분을 주고 이거 11문제 푸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풀 겁니다. 하지만 11문제를 주고 11분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덜덜덜덜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초조해지고 하나 딱 막혀버리면 나 어떻게 못 풀어? 막 이런 절망적인 별별 감정이 다 교차될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압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압박이. 시간 압박 속에서 내가 이 11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20분 주면 여러분 다 풀어요. 다 맞춰요. 100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가 시간 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 문제를 과연 1분 내에 풀 수 있는가? 계속 검토하시면서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문제 해결에서는 참 아닌, 참거짓 찾으세요. 어떤 추리하는 문제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표 나와 놓고 그거 해석하는 유형.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 해석에 어찌 보면 파생된 문제이긴 한데요. 자료 해석에 파생된 문제들 푸는 법들. 제가 이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팁들이 모여서 거대한 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하나들 놓치지 마세요. 보기 가운데 얘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보기 가운데 얘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커다랗게 어찌 보면 한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되는 문제, 또 그 다음 문제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계속 조그만 팁들을 모으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수집하세요. 계속 수집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여기를 1분에 한 문제씩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휙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원관리 능력에서 여러분 만약에 얘는 뭐 별로 어렵진 않았던 문제들인데요.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었다면 요거 만약에 비료 제품 생산이 어려웠었다 그랬으면 이런 문제는 딱 보자마자 이건 내가 두 문제잖아요. 두 문제인데 2분 내에 풀 수는 없겠다 싶으면 슉 하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알겠네요? 한 문제 푼다고 2분 잡고 있으면 여러분 다른 문제를 못 풀어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넘겨 막 이렇게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정보 능력도 여러분 C 프로그램을 안다 그러면 빨리 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모른다 그랬으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고 아마 다 모를 확률도 높아요. 여기는 싹 다 넘기고 또 딴 걸 풀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조직의 능력은 결제 규정, 조직도 개편, 기업 조직도, 담당 업무 조직도, 인사 규정 승진 대상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조직의 능력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본 베이스적인 이론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할까봐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걱정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 나온 거 보면 아주 그런 딱 치우친 건 안 나오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다른 이제 은행권이나 공기업에서 나왔던 그런 기출 문제를 보면 약간 그런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조금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요, 실제로 2018년 10월 20일 날 실제 출제되었던 12번, 13번 수리 능력 문제예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은 2006년 2월 동안 각 회사별로 생산된 자동차 중 친환경 자동차의 비율을 나타낸 자료예요. 질문에 답하세요를 했는데요. 이런 보기 문제 읽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 읽는다고 여러분 10초를 소비해버리면 절대 안 되는 행위예요. 그냥 뜩 보고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한마디로 중요해 보인다,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드는 순간, 중요하지 않다 생각 드는 순간 아예 안 읽어요. 머릿속에 두질 않아야 돼요. 알겠나요? 이것도 읽는데 여러분 꽤 걸려요. 막 이렇게 읽어가는데도 꽤 걸립니다. 그 시간조차도 아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표가 나왔는데 표는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정보가 여기서 A가 16이래, B가 25%래, C가 21래, D가 18이래, 뭐 E가 19%래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정보가 나한테 지금 필요한 정보인지는 이 두 문제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두 문제를 먼저 보고 여기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먼저, 두 번째가 이쪽에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내가 얻으려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거죠. 자, 이 내용이요. 25% 이상일 때는 친환경 기업 코드가 부여가 된대요. 근데 지금 여기 친환경 자동차 생산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25% 이상이 되는 회사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얘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 생산 비율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로 분류합니다. 라고 나왔고요. 자, 여기서는 2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딱 보고 답은 B네요. 라고 하면 정확히 틀리는 문제예요. 그죠? 약간 조금 들어갑니다. 얘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전체 100대 중에 25대가 일단 친환경 자동차예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는 비율이 뭐냐면요. 자, 일반 자동차 생산 비율 대비 친환경 자동차 생산이에요. 그럼 여기 나머지 75%대 25%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75대 25 이런 비율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니까 거의 33%의 일반 자동차 대비 친환경 자동차의 비입니다라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는 100대라고 가정해도 전체라고 가정해도 25가 넘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쟤는 안 해보는 게 일단 어찌 보면 능사고요. 그 다음으로 큰 회사니까 요 정도랑 요 정도만 비교해주면 되겠죠. 어느 한순간이 떨어지는 그 순간, 흔히 말하는 커트라인이 딱 걸리는 그 순간 그 밑에 것들은 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78%죠. 일반 자동차가요. 그럼 78과 22니까 78분의 22를 비교하세요. 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럼 여기에 부등호를 잡고 여기다 곱하세요. 이렇게 곱해버리면 4에다가 22 곱해버리면 88, 78 나오게 되겠죠? 그럼 88이 더 크니까 얘도 여러분 어떻다는 소리예요? 4분의 1보다는 이쪽이 크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25% 이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여기는 81이 전체 일반 차량 대수고요. 거기에 친환경 차량이 19인데 이 녀석이 4분의 1보다 큽니까를 판단하잖아요. 곱해버리면 76밖에 안 나와요. 이쪽은 8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까지는 안 되네요. 답은 그래서 B랑 C가 되겠습니다. 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얘도 안 됐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는요, 여러분, 그냥 읽게 돼요. 그냥 읽게 되니까, 그냥 생산 비율만 구하래? 25% 이상이면 돼? 뭐야, 너무 쉬운데? 하고 B를 고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B를, B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왜냐면 눈에 보이는데요. 25% 이상은 전체를 갖고도 25%니까. 뭐가 내가 잘못 읽었나? 하고 봤더니 여기에 짜자잔, 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말들에 속아서 일단 한 번 더 계산을 하긴 할 겁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일단 이 접근 방법은 언제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읽었을 때 곧바로 이게 보이면 접근하겠지만 안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25% 이상이면 돼? 하고 단순하게 정보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찌 보면 한 번의 훈련?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A와 B사의 생산된 전차 수가 아까 10만 대와 8만 대라고 했는데, 두 회사가 생산한 총 차량 수에서 친환경 전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여기에 10만 대랑요, 여기에 8만 대가 있어요. 그럼 10만하고 8만 대가 있고, 10만 대 중에 16%, 8만 대 중에 25%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얘는 흔히 말하는 얍삽한 공식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의 16%와 8만의 25%가 합쳐서 두 개가 짠 하고 합쳐져서 결국 18만의 몇 %가 됩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비율로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10만 대 8만은 여러분 5대 4죠. 그래서 공식화가 될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4분의 5에다가 16을 곱하고요. 5였으니까요. 그래서 80. 그 다음에 4에다가 25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요거 풀어주면요. 9분의 180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쓱쓱 싹싹 지워지면서 20%네요. 라고 금방 구할 수도 있어요. 요건 어디까지나 이제 요 문제에 해당하는 꼼수긴 하지만요. 굳이 이걸 몰라도 푸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죠? 10만 대에 16%니까 16,000대네. 그죠? 16,000대. 8만에 25%니까 4분의 1이니까 여러분 2만 대예요. 그럼 합치면 3.6만 대고 여기 밑에가 18만 대죠. 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360만이 될 거고 18만하고 360을 지어주면 네. 2만이래요.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20%라고 여기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조금 지저분해지거나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율만 정말 알기 편할 때요. 예를 들어서 네, 그냥 33333대 여기는 만약에 2대였다. 거기에 16%랑 거기에 25%를 계산해서 뭘 해보세요라고 약간 진상 형태로 문제가 등장했을 때는 이런 꼼수 방법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고 이런 풀이들이 모이면 여러분은 굉장한 강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들 때 여러분 조금씩 조심하시면서 이 사람이 이 소리 하네 라고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용해보는 거고요. 네, 요렇게 어찌 보면 풀어봤고요. 요런 식으로 문제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여러분 얘는 그냥 특별히 계산하는 수리 능력 그냥 그 정도였지만요. 문제 해결이나 자원관리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수리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자료 해석 문제들이 등장하거든요. 어떤 표 하나 주어지고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글로 써져 있어요. 글로 써져 있는 것들에서 전부 다 이 녀석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얘는 전혀 이런 풀이가 없네요. 이것도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풀이 방법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하나씩 습득해 놔야 어떤 다른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고 보기들이 그런 것들의 조합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얘를 이것만에 풀고 나는 얘를 얍사비로 풀고 나는 얘를 이런 풀이로 풀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문제 푸는 속도가 늘어날 거고요. 시간이 단축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조그만 팁들을 잘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시켜 놓고 여러분이 끄집어내게끔만 하는 그런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지나가면 여러분 다시는 안 돼요. 그냥 딱 나왔을 때 내 걸로 해야지라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걸 해주시면 되고 이건 내 거보다 별론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것만 해주시면 되고 이건 내 거랑 합치면 시너지가 날 수 있겠는데 하면 합쳐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고 내가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셔야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일단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저는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로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